자, 이제 3단원 적분인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야, 적분은 뭐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분은 넓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적분은요, 조금 더 디테일함이 살아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적분은 크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적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 부정적분이라는 놈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들의 추세를 보면 이제 슬슬 부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작년에 나온 수능평가원에서 일시적으로 딱 일어나고 마무리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고, 적분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해. 그러면 굳이 한쪽에 막 쏠려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분리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적분 그러면 첫 번째가 내용을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게 나와.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분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냥 단지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얘는 걔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면 미분과의 역연상 관계죠. 그러니까 돌려기면 이런 거야. 우리가 미분을 공부할 때 예를 들어 y는 equal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니네가 여기는 얘를 미분하면 우리는 이때 여기 나오는 결과치를 보통은 y', 즉 f'의 x다라고 얘기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분을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도함수를 구해서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야? 그래프의 개형도 판단을 하고 그래프의 개형도 그려서 나중에 뭐 함수의 최대치수라든가 방정식과 부등식에 연결해서 응용되는 문제를 풀고 싶다. 이게 목적이야. 근데 미분을 공부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름이 있지만 얘는 이름이 없거든. 그 말은 미분에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적분을 공부할 때는 요 놈의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미분된 함수를 도함수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분되기 이전의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쵸. 얘를 원시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적분에서는 어떤 의미를 보면 얘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미분과 적분은 나와 있는 도함수를 똑같이 뭐하면 부정적분하면, 정확한 의미로 가면 부정적분하면 이때 여기 있는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원시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부정적분은 단순하게 봤을 때 미분과의 역연산 의미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분을 공부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고 일단 미분과 역연산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그럼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니까 똑같이 fx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여기는 얘를 여러분들이 뭐하면 미분하고 오케이? 그 다음 전체를 다시 뭐 해버리면 적분하면 안에 있는 함수 그대로 튀어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fx가 되는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부정적분은 항상 뭐야? 적분상수 c가 붙으니까 c가 있어야 한다. 근데 거꾸로 그럼 내가 fx라는 이 친구를 이번에는 적분을 하고 똑같이 전체를 다시 뭐 해버리면 그쵸? 미분해버리면 이때 이놈의 결과는 미분이 나중이기 때문에 상수가 생겨도 다시 지워져.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튀어나온다 해서 우리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관계로서 부정적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분을 공부할 때 절대 대충 단순하게 그냥 보조 개념 정도로 기억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부정적분은 이만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정적분으로 넘어와요. 그럼 우리 너무 막연한 거야. 그럼 정적분은 사실 그렇잖아. 적분, 우리가 문과 과정에서의 적분은요.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왜? 일단 다루는 함수도 다항함수만 다루고 부피에 대한 내용도 일단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갈 건 일단 정적분에 대한 내용만 확실하게 알면 얘는 그대로 응용까지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 정적분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정적분이 의미하는 게 넓이다? 외우는 건 의미 없어. 그럼 우리가 얘가 왜 넓이가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정적분 이전에 여러분들 뭐 배워요? 그치. 구분구적법이란 걸 배워. 근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공부를 잘 못한다든가 수학을 또는 수학에서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이런 학생들은 이 구분구적법이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적분을 확실하게 정복하고 싶어. 그러면 이 구분구적법이란 놈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그쵸. 정적분에 바로 정의가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지해야 정적분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기는 이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이라는 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의 틀에서 너무나 분명히 정리를 해놨으니까 정리된 내용으로 공부하실 때 구분구적법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분구적법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구분구적법과 정적분의 정의를 정확히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구분구적법이 뭐야?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얘와 얘는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정적분을 이용하면 누구를? 그치. 곡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누구를?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미분과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미분이 시간에 대한 거리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적분은 거꾸로 속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부정적분의 역연산적 의미에서 바로 누구를? 그쵸. 거리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적분은요. 굵직한 테마가 두 가지야.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은 부정적분은 미분과의 역연상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정적분은 구분구적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구분구적법 자체가 리미트 시그마인 바로 무한급수로 정의가 돼요. 그럼 이 무한급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야? 인테그랄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이 인테그랄 이 기호는 왜 이런 말 들어봤어? S라는 이 기호를 길게 느려뜨려 쓴 거다. 그럼 왜 이런 기호가 나온 거야? 그쵸? S는 서메이션, 바로 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이 합의 의미에서 적분의 기호가 나온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왜 이 기호를 쓰는지까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정적분에 대한 계산, 넓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조금 어렵지만 구분구적법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나머지 활용이 쉬워진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